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선언 뒤에 가족에 대한 첫 검증이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참 쏠렸는데 장모 최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3년 실형이 선고됐죠. 네. 검찰이 구형을 3년을 했는데 3년 실형이 됐으니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재판부가 봤을 때는 최은순 씨의 범죄 행위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국민건강보험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양급여를 22억 정도를 받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4명의 공모자가 있었거든요. 네. 나머지 3명은 처벌을 받고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그러니까 의사도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불법으로 국가의 자금인 건강보험을 부당 수급했다라는 게 제 명인데, 네. 4명이 원래는 공범이었는데 이제 최 씨만 그때 그 당시 처벌 안 받았죠. 나머지 3명은 처벌을 받았고. 네, 2015년 그러니까 파주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그렇죠. 그때는 동업자 3명만 입건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다시 수사를 한 거잖아요. 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고발을 했고 다시 수사를 해서 이번에 이제 본인도 처벌을 받겠는데, 당시에 이 최은순 씨만 처벌을 안 받았던 이유는 뭐 책임 면제 각서라는 걸 나머지 3명이 써줬다는 이유였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사인 간에 서로 이 사람은 책임을 면제해 주겠다고 각서를 쓴다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까지 또 법적인 책임까지 없어지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 또 국가의 세금 같은 성격이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자금을 유용했다는 것도 국민 전체에게 상당히 큰 피해를 줬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그리고 또 하나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 네. 본인은 지금도 본인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형대로 실형이 선고된 게 아닌, 그리고 법정 구속까지 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22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인데 예. 최 씨가 동업이 아니라 3명 중에 한 명한테 돈을 빌려줘서 이렇게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가 필요하니까 나는 그냥 예.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뿐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의 사위 중 한 명이 거기에 실제 또 업무를 시행한 게 있어요. 네. 그 재단 관련해서 업무를 했던 적이 있었고, 그게 이제 재판부가 봤을 때는 본인의 사위를 이용해서 업무에 관여를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뭐 돈이 흘러가는 흐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요양병원 운영에 직접적인 개입을 했을 가능성을 네. 인정한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은 돈을 받기 위해서 이름만 올려놨다고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이름만 올려놓은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관여를 했고 실제로 거기서 부당이익을 챙겼다라고 재판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1심이긴 하지만 장모한테 실형이 선고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판결 직후에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 이런 소신을 밝혔어요. 그렇죠. 원론적인 이제 답변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다른 답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전에도 계속 장모 관련된 그 수사에 대해서 재판에서 물어봤을 때 계속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대권 후보로 나온 사람이 그런 말 말고 다른 말을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제가 볼 때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에요. 이거는 네. 대선 출마하기 전부터 이미 있었던 사건이고 아주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그게 뭐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고, 또 하나 본인이 그렇게 30여 년 동안 몸담았던 검찰이 수사해서 결과를 내놓은 거예요. 그럼 그걸 검찰이 잘못 수사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거죠. 네. 본인이 근무하고 본인이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그 검찰 조직에 대한 부인도 어려운 상황. 그렇다면 결국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이번 판결이 본인의 대선 과정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있을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에 근무하고 있었잖아요. 네. 다른 의혹이라고 하면 이제 의혹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윤 전 총장은 과연 이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적이 없느냐는 부분에 의혹일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지만 네. 그런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장모의 재판, 그리고 장모가 지금 뭐 나중에 얘기 나누겠지만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에 또 조사를 받고 있어요. 현재. 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어떤 결과에 나오냐에 따라서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의혹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장모 최 씨는 사문서 위조, 또 위조 예. 사문서 행사 등 뭐 다른 혐의도 있고요. 예. 또 아내와 측근도 계속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이것도 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문서 위조는 은행에 이제 잔고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문제도 이제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는지 봐야 되는 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도 이제 부인과 함께 또 연관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수사 결과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요, 이 장모 최 씨라고 하는 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나쁜 행동을 했구나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충분히. 네. 그렇게 되면 결국 대통령 될 사람의 가족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과연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반감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 전 총장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지금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국민적 정서라고 하는 것은요. 대통령 후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그 주변의 가족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검찰에 근무하는 동안 이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혹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지율에도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는, 특히 이제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야 윤 전 총장을 그래도 계속 지지하겠지만 중도 성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를 바꾸거나 철회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부인 김건희 씨 관련한 것도 참 의혹이 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고 또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형, 또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관련 의혹도 수사 중이라서 윤 전 그렇죠. 총장의 검증받을 사항이 참 많이 있어서 이건 차차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예. 오늘 판결이 나와서 연일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홍준표 의원도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했어요. 네. 과잉 수사였고 현재 처와 장모가 고발당한 건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윤 전 총장을 견제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왜냐하면 경선 과정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네. 그럼 윤 전 총장은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 가장 세게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윤 전 총장의 이런 문제들을 적극 부각을 시켜서 본인한테 유리한 여론형 지형을 만들려고 하는 목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이 타격을 받을수록 본인이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또 본인이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로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도 윤 전 총장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공격이 이래서는 끝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윤 전 총장 관련해서는 홍준표 의원이 공격을 할 거다. 그것이 결국은 본인의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려서 윤 전 총장의 어떤 그 지지율을 꺾으면서 본인이 그 위로 올라가려는 시도라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윤 전 총장이 만약의 경우에 이런 문제들에 또는 논란에 휩싸여서 중도에 그만두게 되면 대체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이제 견제나 비판을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조국 전 장관도 연일 윤 전 총장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는데 최근에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 비위 의혹 사건 중에서 처음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뭐냐면 일명 조국 펀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언론이나 야권에서 조국 펀드라고 해서 그 펀드가 네. 조국 전 장관을 위한 펀드였고 조국 전 장관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조국 전 장관이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을 보면 정경심 교수한테는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리고 조카인 조범동 씨만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결국 대법원 판결을 보면 조국 펀드가 아니라 이거는 조범동 씨가 만든 펀드였다고 하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그럼 언론들이 그렇게 조국 펀드라고 보도했는데 이 보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언론이 얼마나 되느냐 이 문제예요. 네. 저는 이런 부분도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막 확대해서 그렇게 보도하고 그 문제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서 잘못됐다는 게 증명이 되면 네. 거기에 대해서도 반성도 하고 보도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도도 하지 않고 야당도 전혀 모르는 일인 것처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잖아요. 또 만약에 유죄가 나와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격 또 보수권의 어떤 보수 언론의 집중적인 어떤 그 공격의 대상 이렇게 되다 보니 결국 이런 경우가 나왔다고 봐요. 좀 언론이 냉정하게 객관적인 보도를 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조국 펀드라는 말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다른 재판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른 재판은 모르겠고요. 그건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 되니까. 네. 이번 재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그 펀드라고 하는 것이 정경심 교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펀드였다고 하는 것이 증명됐다. 결국 윤 전 총장한테도 그렇게 좋은 어떤 상황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이것도 사실은 윤 전 총장이 일부러 조국을 찍어내기 위해서 조국 전 장관을 찍어내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고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판결도 결국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정경심 교수의 가장 큰 핵심이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뭐 이런 건데 이게 대부분 무죄가 확정이 된 거라서 이렇게 조 씨와 또 연관돼 있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금은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제였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온라인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동을 방문을 했는데 이 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은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참여 선언과 아주 극명하게 대비됐다고 봐요. 윤 전 총장은 정권 비판에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를 했잖아요. 그럼 정부가 약탈을 하고 있다, 독재 정부다 이러면서 아주 그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공격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의 출마 선언을 들어보면 미래지향적인 얘기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하겠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 분야에 대해서 본인의 비전을 밝힌 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점 이런 점이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고향이 지금 안동이잖아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안동 시민들 다 계실 텐데 고향이 안동인데 안동도 직접 찾아가고 그래서 흑수저 비주류부터 시작해서 뭐 안동 시민들은 잘 아시겠지만 안동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성남으로 바로 이사 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성남에 있으면서 공장 다녔잖아요. 그리고 공장 다니면서 산업재해도 당하고 두 번이나 팔을 다쳤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검정고시 와서 사법고시 했는데 그런 어떤 입지전적인 인물의 이미지도 윤 전 총장과 대비가 되고 또 흑수저 비주류의 입장과 주류를 살았던 윤 전 총장과도 대비가 되고 또 이 출마 선언문도 보면 극명하게 대비가 돼요. 과연 국민들이 어디에 지지를 보낼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 저는 이재명 지사의 접근 자체가 국민들에게 좀 더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접근 방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으로 통한 이렇게 대선 출마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근데 여러 차례 또 논란이 된 부분이 있죠. 어제 형수 욕설 관련해서는 사과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거죠. 이미 온라인상에 가면 그 녹음 파일이 막 돌아다녀요. 그거는 본인이 했던 일이고 부인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에게 너무 폐륜적인 행동을 하는 형수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저는 잘했다고 봐요. 정면 돌파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사과는 적절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아마 더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공격이 계속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기회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윤 전 총장과 관련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식과는 약간 차별화가 된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무슨 말이냐면 이미 여러 번 얘기가 됐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이 윤 전 총장 가족 관련된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거다. 이게 뭐 새로운 내용이면 파급력이 커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알려진 내용이고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이 녹음 파일을 이미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파는 윤 전 총장과 관련된 지금 현재 부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충격파가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도덕성 논란은 이미 한번 겪었던 거기 때문에 충격파가 좀 덜할 것이다. 그럼요. 이 친문 반감 극복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건 이재명 지사의 아킬레스건으로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계속 이제 친문을 향한 화해의 손짓을 계속 던지고 있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친문이 지금 현재 뭐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 대세론이 이재명에게 쏠리게 되면 친문은 계속 그렇게 끝까지 이재명에게 반대할까? 저는 그게 좀 회의적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 대선은 박빙으로 갈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유리한 지형이 펼쳐지지 않을 거예요. 여야가.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대선 후보로 민주당이 결정이 되면 친문들도 이재명 지사를 지지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유는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고 하는 절박감이에요. 결국 친문 진영도 이 정권이 예를 들면 다음 정부 때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 것을 결코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반발이 있더라도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순간부터는 친문 진영도 일단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면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죠. 김경률 회계사를 대선 예비 경선 관문인 국민면접관으로 내정을 했다가 이게 큰 예. 논란이 일었고요. 그래서 결국 2시간 만에 면접관 내정을 철회했어요. 예.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는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무슨 화제성은 될 수 있겠죠. 김경률 회계사를 면접관으로 초청하는 게. 그런데 이제 후보들이 일단 반대를 많이 했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커요. 일단 내부 경선을 할 때 내부에서 민주당원들이나 민주당 그 지지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은 반발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네. 당내에서도 얼마지 쓴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번에 지금 김경률 회계사 대신에 유인태 전 이제 사무총장을 불렀잖아요. 네. 저는 그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계속 민주당이 쓴소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나 진보적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데 화제성이 이벤트성으로 김경률 회계사를 초청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반발만 커지고.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교체한 것은 잘했다고 보고 유인태 지금 이제 처장이 오셔서 아마 쓴소리 많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도 하실 거고. 네. 그런 점으로 해서도 충분히 저는 국민 면접이 잘 이루어질 거로 보기 때문에 교체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면접관으로 참여시키기는 했지만 지금 반발도 계속되고 있고요. 네. 지금 당내 대선 주자들도 지도부 사과, 경선 기획단 사퇴 요구까지 계속되고 있어서 그렇죠. 네, 폭풍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이런 대선 경선 기획단이 뭔가 화제를 일으켜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했다는 의도 자체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물론 그 방법이 너무 이제 당의 생각이나 당 지지자들의 생각과 다른 점은 네. 바뀌어야 될 부분이지만 그게 이렇게 크게 반발까지 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락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계속 반발을 해서 흔들어서 과연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반발하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후보들 중에. 네. 그러나 이제 그런 불협화음이 자꾸 나는 것은 경선 과정에 어떤 부작용만 낳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3일부터 계속 열리죠. TV토론 예. 국민 면접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지장은 크게 없을 걸로 그럼 교수님께서는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